네, 안녕하십니까. 다산해조 강사 권동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정전 용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전 용량은 어떻게 정전 용량이냐 하냐면 일반적으로 송전선로는 3상 3선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요. 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한 선당 대지간 이루는 정전 용량이 존재하고요. 선과 선 사이에도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여기를 A상, B상, C상이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이 대지와 이루는 정전 용량을 알파벳 CS라고 적고요. CS. 이것을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선과 선이 이루는 정전 용량을 알파벳 CM이라고 적고요. CM. 이것을 상호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 대지 정전 용량은 이렇게 대지를 한 점으로 해서 이 3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Y결선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상호 정전 용량은 이 모양 어디서 봤죠? 삼각형? 네, 맞습니다. 델타 결선이에요. 델타 결선. 따라서 이 델타 결선은 상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한 상분의 값을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대지 정전 용량이 이렇게 둘, 셋 있고요. 이 델타 결선 또한 Y 결선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상호 정전 용량을 CM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온다면 이 상호 정전 용량 CM이 몇이 되냐? 똑같이 CM은 CM인데 앞에 3이 붙습니다. 3. 자, 왜 그럴까요? 이 대지 정전 용량은 CS 그대로인데. 자, 이것은 용량 리액턴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용량 리액턴스 ZY 이것은 3분의 1의 Z 델타. 자,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변환했을 때 이 한 상의 임피던스는 Y 결선 같은 경우는 델타 결선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 여기서 임피던스는 용량 리액턴스와 관련이 있겠죠. 용량 리액턴스 오메가 C분의 1은 자, 여기 3분의 1의 오메가 C 델타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정전 용량 차이는요. 결국 CY, Y결선의 정전 용량은 한상 델타 결선의 정전 용량의 3배이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가 상호 정전 용량이 3CM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대지 정전 용량 CS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선에 걸린 전압이 평형이라고 봤을 때, 불평형이면 적용이 안 됩니다. 평형이라고 봤을 때 이 대지 정전 용량과 상호 정전 용량을 합친 개념, 즉 작용 정전 용량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선과 대지 간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줘서 이를 작용 정전 용량, 한 선당 작용 정전 용량 CN이라고 적고요. 이것을 CN은 자, 대지 정전 용량 CS에 상호 정전 용량 3CM. 이게 어떤 것이냐? 바로 3상 1회선 때 작용 정전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수치상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는데요. 자, 로그 이거 꼭 외워주세요. 이거 앞으로도 계속 쓰이거든요. 이거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로그 10의 R분의 D의 분자에는 0.02413. 자, 단위는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 이거 꼭 외워주세요. 로그 10의 R분의 D의 0.02413. 자, 이거 그냥 집에서 TV 보시면서 그냥 혼잣말로 로그 10의 R분의 D분의 0.02413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시다 보면 자, 하루면은 다 외웁니다. 하루면.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이 대지 정전 용량 CS도 3상 1회선일 때 대지 정전 용량 CS도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적어 볼까요? 자, CS는
로그 10에 여기가 R D 제곱분의 8H3 제곱 8H 세제곱입니다. 세제곱 여기 0.024 제 글씨를 지금 손을 다쳐가지고 잘 안 써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0.02413 그리고 단위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패러드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R은 마찬가지로 반지름 그리고 D 대문자 D는 등가 선간거리 H는 높이 가설 높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구하게 되면 3상 1회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구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3상 3선식이었고요. 그러면 단상에서도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단상 그림을 살짝 그려볼게요. 제가 자,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습니다. 이렇게 B. 자, 선과 선 사이에는 상호 정전 용량이라는 것이 단상에도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상호 정전 용량 CM이라고 적고요. 이 밑에 선과 대지 사이 위치하는 정전 용량을 우리는 아까 CS라고 적었습니다. 이것을 대지 정전 용량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은 대지고요. 자, 이게 보시면은 선과 대지 이렇게 CS 그리고 선과 선이 CM인데 아까 작용 정전 용량을 1회선 기준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상에서도 1회선으로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쪼갤 수 있습니다. 둘로. 자, 쪼개 볼게요. 제가. 자, 이것을 한번 쪼개 보겠습니다. A 보세요. B 하나 둘. 자, 쪼갰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러겠죠. 이거 둘 쪼갰으니까 0.5cm 그리고 0.5cm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 함정이 이것은 커패시터입니다. 콘덴서. 콘덴서는 병렬 접속일 때는 저항의 직렬 접속처럼 직렬 접속일 때는 저항의 병렬 접속처럼 구해줘야 하는데요. 자, 이것을 구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이 CM이 나오려면 여기가 0.5cm이 아니라 2cm이 되어야 됩니다. 2cm.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합분의 곱, 저항이 두 개 연결됐을 때 합분의 곱으로 구했잖아요. 자, 2cm 플러스 2cm 합분의 2cm 곱하기 2cm 하면은 4cm분의 4cm 제곱 결국 cm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똑같죠? 따라서 이것은 0.5cm이 아니라 2cm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저 그림 적어보면은 이쪽은 마찬가지로 대지 정전 용량이 존재하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보면은 우리도 이것처럼 적을 수 있다. 단상을 3상처럼 또 식을 표현할 수 있다. 적어볼까요? CS는요. CS가 아니죠. CN이죠. CN은요. CS 똑같이 대지 정전 용량 플러스 얼마죠? 한 선당 2cm. 이것은 뭐다? 3상 정전 용량이다. 아니자. 단상 정전 용량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적어야 할 게 우리는 이전에 복도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복도체. 복도체가 뭐죠? 반지름 대신 등가 반지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복도체잖아요. 자, 여기 이것을 복도체로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공식을 여기 보시면 반지름이 있는데요. 이것을 등가 반지름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분자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0.02413 단위도 똑같고요. 마이크로패러드 퍼 킬로미터가 됩니다. 단위도 똑같고 자, 이제 여기 반지름 부분만 바뀌면 됩니다. 반지름 부분 볼까요? 로그 10에 자, R 자리에 등가 반지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등가 반지름 제곱근 씌워주고요. R에 Sn-1 승에 여기 N제곱근이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N제곱근. 결국 루트 N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RSn-1 승이 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똑같이 등가 성간거리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 식이 뭐다? 요 식이 복도체다.
복도체 방식일 때의 작용 정전 용량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좀 지우고 선간전압, 대지전압, 상전압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아까 작용 정전 용량을 알아봤는데 그 작용 정전 용량에 걸리는 전압은 선과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 즉 이것을 대지 전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지 전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전압. 대지 전압은 우리가 알파벳 대문자 2라고 적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것과 같습니다. 뭐라고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눠준 게 바로 대지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지전압은 각각 Y결선과 델타결선일 때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면요. 먼저 Y결선입니다. Y결선일 때는 자, 대지전압 그 전에 대지전압을 알아보기 전에 Y결선의 특징이 뭐였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서로 루트 3분의 차이가 났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선간전압을 VL이라고 하고 상전압을 VP라고 했을 때 루트 3 VP가 되겠죠. 왜냐면 선간전압이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니까요.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지전압 2는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것과 같다. 근데 이것을 다시 적게 되면 결국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VP만 남습니다. 상전압만 남는 거예요. 따라서 Y결선에서의 대지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결선도 알아보겠습니다. 델타결선. 자, 델타결선. 보시면은 선간전압은 상전압과 같습니다. 이게 델타결선의 특징이죠.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은 게. 근데 대지전압을 그럼 적어볼까요? 대지전압 2는 선간전압, 마찬가지로 선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지금 상전압과 선간전압이 같으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VP가 됩니다. 따라서 Y결선일 때는 대지전압이 그냥 상전압과 같고요. 델타결선일 때는 대지전압이 루트 3분의 VL 또는 루트 3분의 VP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지전압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것은 삼상일 때고 단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단상. 자, 이것은 삼상입니다. 그러면 단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단상일 때는 자, 여기를 삼상이라고 할게요. 삼상. 여기 단상일 때는요. 이 대지전압 그리고 선간전압 그리고 상전압 모두 같습니다. 자, 간단하죠? 상전압, 대지전압, 선간전압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지전압, 선간전압, 상전압을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선로정수의 마지막이죠. 누설 컨덕턴스. 이건 굉장히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송전선로에서는 애자의 누설 저항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누설 저항이 크게 되는데요. 저항의 역수는 컨덕턴스입니다. 자, 누설 컨덕턴스 잠깐 적어볼게요. 자, 누설 컨덕턴스. 자, 누설 컨덕턴스. 자, 여기서 G는 저항의 역수입니다.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송전선로의 누설 저항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이 큽니다. 자, 그러면 저항과 컨덕턴스는 서로 역수 관계이니까 이것이 크게 되면 여기는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누설 컨덕턴스는 실제로 굉장히 작습니다. 따라서 선로정수를 계산할 때 딱히 고려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성분이다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중 전선로를 한번 알아볼게요. 지중 전선로. 지중 전선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주나 철탑에 있는 그런 전선은 우리가 가공 전선로라고 합니다. 공중에 떠 있죠. 가공 전선로.
근데 이 지중 전선로는 가공 전선로처럼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을 통해서 통과하는 전선을 지중 전선로라고 합니다. 자,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길 지나다니다 보면 전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신도시들은 미관상의 효과 그리고 뭐 인덕턴스를 감소시키고 정전 용량을 늘리는 그러한 장점을 통해서 이 지중전선로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저와 함께 지중전선로 방식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전선로 방식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케이블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왜냐하면 땅에 묻으려면요. 강도도 있어야 되고 또 부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케이블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두 번째로 인덕턴스 성분은 감소하고 정전 용량 성분은 증가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우리가 이제 인덕턴스와 정전 용량을 공부했는데요. 자, 정전 용량 공식 써볼까요? 로그 10에 R분의 D에 여기는 0.02413 단위는 마이크로페럿 퍼 킬로미터가 됐고요. 자, 인덕턴스는 어떻게 됐죠? 인덕턴스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의 R분의 D가 됐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지중전선로 방식은요. 땅에 묻습니다. 땅에 묻으면 땅을 깊게 팔 수 없기 때문에 간격을 굉장히 좁게 가져가야 돼요. 이 말은 무엇이냐? 등가 선간거리가 좁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기 공식에서 사용되는 등가 선간거리 있잖아요. D. 이게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하면은 이 인덕턴스 성분은 감소하고요. 이 정전 용량 성분은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인덕턴스가 20% 감소하고 정전 용량이 20% 정도 증가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관상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미관상 좋다. 자, 네 번째는 뭘까요? 수용 밀도가 높은 곳에 적합하다. 수용 밀도가 높은 곳에 적합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보시면 기상 조건의 영향이 적고요. 그리고 보안상 가공 전선로 설치가 불가능한 곳 어딜까요? 뭐 군대 같은 곳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보안이 좀 높은 그런 지역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전선로 통과 부근의 땅이 확보가 용이하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 적어볼게요. 전선로 통과 부근 땅 확보가 용이하다. 자, 이 뜻은 무엇이냐면 본래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전주가 이렇게 세워져 있다 하면 이 전주 근처 땅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지중 전선로 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그 위로 그냥 건물이 지어지거나 지나다녀도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공사비가 비싸고 유지 보수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땅에 묻혀 있으니까 보수가 어렵겠죠. 그리고 감전 우려가 적다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중 전선로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지중 전선로의 시공 방식. 이것은 이제 5과목이죠. 설비 과목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인데 이 전력공학 과목에서는요. 그 설비 과목에서 다뤄지는 상세한 내용 말고는 그 종류에 대해서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중 전선로 시공입니다. 지중 전선로 시공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직매식이 있습니다. 직매식. 자, 직매식은 직접 매설식. 자, 다시 쓸게요. 직접 매설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관로식이 있습니다. 관로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암거식이 있습니다. 암거식.
자, 그래서 앞 글자만 따서 직관함 이렇게 직관하다 이런 식으로 좀 외우기도 하는데 이 종류 정도는 필기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설 원칙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비 과목에서 주로 다뤄지는데 제가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면 이거는 전기기사 실기나 똑같이 설비 과목 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직접 매설식에서의 매설 깊이는 만약에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 매설 깊이를 본래 1.2m 이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KEC가 개정됨에 따라서 1.2m가 아닌 1.0m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만약에 이 차량 및 기타 중량물의 압력이 없을 경우에는 0.6m 이상입니다. 0.6m면 60cm죠. 자, 그리고 관로식에서 지중함, 그러니까 땅에 묻는 함, 그거에 1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 발산 통풍 장치를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중선은요, 가공전선 접속 시에 지중전선 노출 부분의 방호, 그러니까 보호해야 할 범위를 지표면 2m부터 그 다음에 지중 20cm 이상까지를 방호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케이블 보수를 한번 넘어가기 전에 칠판 지우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케이블 보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케이블 보수는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케이블 보수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선로 측정. 두 번째는 고장 탐지. 세 번째는요, 전기 방식법이 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로 측정입니다. 선로 측정.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전체 역류를 측정하는 거고, 하나는 직류의 누설 전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전체 역률 측정과 직류의 누설 전류. 측정. 자, 유전체의 역률 측정이 무엇이냐? 절연체가 열화되게 되면 유전체의 역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유전체의 역률을 측정을 함으로써 이 절연체가 열화되는 것을 탐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원리는요, 절연체가 열화되었을 때 특정 전압값 이상으로 될 때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직류 누설 전류 측정은요, 직류 누설 전류, 즉 케이블 도체와 절연체 간 또는 도체 상호 간에 직류의 고압을 가했을 때 특정 누설 전류가 특정 값 이상 또는 시간에 따라 증가할 때 이 절연체가 열화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직류 누설 전류 측정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만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고장 탐지죠. 고장 탐지. 어느 쪽에 적을까요? 자, 이쪽에 적으면 좋겠네요. 고장 탐지. 고장 탐지의 첫 번째는 머레이 루프법, 두 번째는 정전 용량법, 세 번째는 펄스 레이더법, 네 번째는 수색 코일법 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머레이 루프법입니다. 머레이 루프법. 머레이 루프법이라는 것은 회로 이론에서 배우는 휘스톤 브릿지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요. 자, 이렇게 검전개에 돌리는 그러한 다이얼 모양의 톱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가운데에 이렇게 지침이 가리키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전력선이 하나, 둘,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력선을 이렇게 이어서 단락선이라고 하고요. 단락선. 단락시킨 거죠, 한마디로. 고장이 발견되면 이렇게 단락선을 통해서 이어주고 여기에 고장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를 고장점. 자, 이때
이 거리를요, 측정점이 어디냐? 여기서 검전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검전개.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를 측정한다는 뜻이죠. 여기를 특정. 그러면 여기 측정점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체의 길이를 l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때 여기 뒤에 이렇게 연결된 선이 있고 전화번과 그리고 접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을 무엇을 나타내냐 보면은 지침이 가리키는 방향 쪽에 고장점이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지금 지침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전력선, 아래쪽에 위치한 전력선에 이 고장점이 위치한다. 이것을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어떻게? 보시면 여기서부터요, 이 지침이 가리키는 이 부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의 거리, 여기를 B라고 하겠습니다. 자, 휘스턴 브릿지에서 이런 저항이 있고 가운데에 검전기가 있고요.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도 저항이 있을 때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A, B, C, D. 그러면 이 가운데로는 여기가 A와 D가 같고요. B와 C가 같을 때 이 검천기, 전류계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그런 원리가 바로 휘스턴 법칙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공식을 적어주게 되면 A 곱하기 X, 아까 그 그림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A, X는, 자, 보시면 이 도체 길이가 L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도 L이죠. 그럼 두 개면 2L. 근데 고장점에서는 빼야 되니까 2L-X가 되겠죠. 자, 길이는 2L-X, B가 됩니다. 따라서 고장점, 측정점에서 고장점까지의 거리인 이 X는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2L에, 자, 2L에 다시 적을게요. 2B에 L에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단위는 당연히 거리니까 미터가 되겠고요. 자, 이것이 바로 머레이 루프법이고, 자세한 풀이는 이따가 뒤에 문제풀이 영상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펄스 측정법인데요. 펄스 측정법. 자, 펄스 측정법은 특정 전압값 이상의 펄스 전압을 고장점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고 고장점을 발견했을 때 전압이 돌아오고, 자, 거기까지 갔다 온 시간을 이용해서 이 고장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펄스 측정법이 되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 정전 용량법이 있습니다. 정전 용량법. 정전 용량은, 영량법은 말 그대로 정전 용량을 측정해서 이 고장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수색 코일법이 있습니다. 수색 코일법.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머레이 루프, 펄스, 정전, 수색 이렇게 네 가지를 알아봤는데, 자, 이게 실기 단답형에서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제가 어떤 표를 하나 그릴 건데요. 자, 보시면 세 칸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자, 여기는 머레이 루프법, 여기는 정전 용량법, 여기는 펄스 측정법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적을 건데, 머레이 루프법은 어떠한 고장을 탐지할 때 쓰이냐면요, 일단은 일선 지락, 그리고 여기 이선 단락. 자, 그리고 이선 단락이 아니죠. 이선 지락이죠. 이선 지락, 그리고 선간 단락에 따라서 고장점을 탐지하게 되고요. 정전 용량법은요, 그냥 단순히 단선 사고일 때 이 고장점 탐지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펄스 측정법은 펄스 레이더법이라고도 부르고, 이것은 지락사고, 단락사고,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락사고는 일선 지락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단락사고는 삼상 단락사고입니다. 삼상. 이거 표 단답형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왔지만 꼭 알고 계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고장 탐지였고 이제 세 번째 전기 방식법인데요. 전기 방식법. 자, 세 번째 전기 방식법. 전기 방식법은요. 이게 어떠한 전기를 이용한 방식 이런 게 아니라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전기 방식법이에요. 이 방법은 종류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 양극 방식이 있고요. 유전 양극 방식법. 두 번째로는 외부 전원 방식법이 있습니다. 외부 전원 방식법. 그리고 여기는 배류 방식법.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 선로 측정, 고장 탐지, 그리고 전기 방식까지 이렇게 케이블 보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의 마지막인 용량 탐지, 측정이 끝나고 마지막인 코로나 손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 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현상. 코로나 현상이란 먼저 말로 풀어서 보자면 코로나 임계전압의 이상의 전압을 가해졌을 때 이 공기 절연 있잖아요. 전선로 부근이나 애자 부근의 공기 절연이 파괴되면서 빛과 소리를 내며 방전하는 현상을 바로 코로나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코로나 현상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파열극한 전위 경도라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제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선 부근의 공기절연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 이쪽 제가 곡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보세요. 이쪽 이 부분과 이 부분 요 사이를 파열극한 전위 경도라고 했을 때 이것은요 직류 그리고 교류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이 파열극한 전위 경도가 다릅니다. 파열이 일어나다 그 극한 그러니까 한계점을 의미하는 거죠. 직류일 때는요 30kV/cm가 됩니다. 자, 그러면 교류일 때는요 21kV/cm가 됩니다. 사실상 이 직류와 교류는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값과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교류에는 실효 값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30을 루트 2로 나눠주면 결국 21이 나오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파열극한 전위 경도를 알아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 현상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현상이 일어나는 전압을 우리는 코로나 임계 전압이라고 하는데요. 자, 같이 적어보죠. 노트 필기 하고 계시죠? 코로나 임계 전압. 이 코로나 파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이후에 실기 시험에서도 많이 응용되니까 꼭 어디 적으시면서 암기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코로나 임계 전압을 알파벳 E0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는 대지 전압을 알파벳 E라고 했는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코로나 임계 전압 E0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식은요. E0는 24.3의 M0 M1 델타 D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볼트가 되겠죠. 자, 뭐라고요? M0 M1 델타 D 로그 10의 R분의 D. 여기서 이 M0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하나하나 적어볼게요. M0는 날씨 표면 계수가 아니죠. M1이 날씨 표면 계수입니다. M0는요. 전선의 표면 계수입니다.
자, 매끈한 단선, 그리고 표면이 거친 선, 그리고 연선 순으로 점점 낮아지는데 매끈한 단선일 때는 1이고요. 이렇게 낮아지다가 이제 ACSR이죠. 강심 알루미늄 연선에서는 0.8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M1은 날씨계수입니다. 날씨계수. 날씨가 맑으면 1이고요. 날씨가 흐리거나 습하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0.8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좀 적을게요. 맑을 때 1, 흐릴 때 0.8. 자, 됐죠? 그 다음에 델타는요. 델타는 상대 공기 밀도라는 것입니다. 밀도. 이거 공식으로 나타내면 273 플러스 절대온도죠. 플러스 T 그리고 0.386 B. 자, 여기서 T랑 B가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 자, 적을 필요 있겠습니다. T는 온도. T는 온도. 자, B는요, 기압입니다. 기압. 결국 이 상대 공기 밀도라는 것은 온도에는 반비례하고 기압에는 비례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으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고요. 기압이 낮으면 공기 밀도가 낮아지는 거죠. 결국 이 임계 전압이라는 것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전압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거나 기압이 낮으면 이 코로나 임계 전압이 낮아져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온도, 기압, 코로나 임계 전압. 자, 이거.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D가 남았는데요. D는 전선의 반지름, 단위는 센티미터고요. 그 다음에 R은 직경. 이거는 전선의 반지름. 이건 전선의 지름이죠. 죄송해요. D는 전선의 지름이고 이건 R은 전선의 반지름입니다. 그리고 D는 등가 선간거리. 이 세 개의 단위는 모두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이렇게 코로나 임계 전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이어서 코로나 발생 결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발생 결과. 자, 코로나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발생하는 결과로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코로나 손실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손실 전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이것은 중요한 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매우 잘 알려진 식인데 픽의 식, 피크의 식이라고도 불리는 영어로 픽의 식이 됩니다. 자, 이것은 형태를 외우셔도 좋고요. 이거는 뭐 통째로 암기하면 좋지만 필기 시험에서는 이런 공식의 형태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비례 관계를 묻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 번쯤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적어보면요. 코로나 손실 PC는요. 델타분의 241 그리고 F 플러스 25 루트 2D분의 D. 자, 그리고 2 마이너스 2 제로 그 다음에 제곱. 자, 이렇게 하고 곱하기 이거 비례 아닙니다. 곱하기입니다. 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단위는 킬로볼트 퍼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이 형태를 일단 외워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두 개 있습니다. 자, 코로나 손실은 상대 공기 밀도 델타와 코로나 임계전압 E0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F 플러스 25와 E 마이너스 E0의 제곱에 비례한다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잡음 발생. 코로나 잡음 발생. 자, 코로나가 발생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잡음이 있잖아요. 하는 이런 잡음.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통신선에서의 유도장애. 초래.
자,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이 코로나 현상이 발생하면 제3고조파가 발생을 합니다. 이 제3고조파는 기전력의 파형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선에서의 유도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선의 부식 촉진. 전선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코로나 임계전압, 파열극한 전이경도 코로나 발생 결과까지 알아봤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코로나 방지 대책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코로나 방지 대책은 제가 이쪽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지 대책. 자, 코로나 방지 대책. 자, 오늘날 이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마스크 쓴다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맨 처음에 첫 번째는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굵은 전선. 자, 굵은 전선을 사용하게 되면 반지름이 커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임계전압이 상승합니다. 따라서 굵은 전선을 사용하는 것이 방지 대책 중 하나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복도체 방식 채택입니다. 복도체 방식 채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선. 제가 다시 써볼게요. 가선, 금구류, 계량. 뭐 계량도 좋고요, 개선도 좋고요. 다 됩니다. 근데 이 가선 금구류가 뭐냐? 우리가 선을 까는 작업을 가선 작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금구류는 금속 부품을 뜻합니다. 금속 지짐을. 따라서 이 가선 금구류 계량이라는 것은 선을, 케이블을 새 것으로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금구류를 조금 더 상태가 좋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바로 가선 금구류 계량이 되겠습니다. 이 금구류가 만약에 노후되거나 그러면은 절연 내력이 낮거나 코로나 임계전압이 낮음으로써 코로나 현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량 방법은 꼭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강의에서 선로정수를 구하는 법 그리고 코로나 현상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쉽게 배우는 용어 또 어렵게 다가오는 용어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노트 필기하시면서 암기하신다면은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말하면 코로나 임계전압 말하면 이제 24.3 M0 M1 델타 D 로그 10의 R분의 D 이렇게 입으로 술술술술 나오는 좀 더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